자, 집합합시다. 집합. (91쪽입니다) 91쪽. 자, 집합. 집합과 원소. 집합의 정의는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의 모임을 우리가 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대상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원소다 라고 부릅니다. 집합은 흔히 알파벳 대문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요. 중괄호 안에 원소들을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합과 원소의 포함 관계를 나타낼 때 스몰 a가 a 집합의 원소라면 우리가 이런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이 기호는 뭐지? 어디서 만들어진 거죠? 원소가 영어로 엘레멘트거든요. 엘레멘트의 첫 글자 e를 기호로 만든 겁니다. 이게. 그래서 a 스몰 a가 라지 a의 원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저렇게 기호를 표시하고요. 뭐 예를 들어 D는 원소가 아니니까 얘는 속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시면 된다. 집합의 표현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원소 나열법이 있고요. 원소를 직접 나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조건 제시법이 있어요. 어떤 조건을 이용해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벤이 만든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벤은 영국의 수학자고요. 다이어그램이라는 건 이제 그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원소들을 직접적으로 나열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는 이 집합을 표현을 한다면 x라고 씁니다. 이건 x가 아니라 뭐 y를 써도 되고 a를 써도 되고 아무렇게나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뒤에는 그 문자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x는 4의 양의 약수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고, 벤 다이어그램은 1, 2, 4를 쓰시면 됩니다. 컴마 쓰시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 벤 다이어그램 안에는 컴마를 쓸 수 없습니다. 그냥 떨어뜨려서 쓰시면 됩니다. 다음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가 있습니다.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는 원소의 개수가 셀 수 있으면 유한집합, 무수히 많으면 무한집합, 그 중에 이제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없는 집합,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우리가 공집합이다라고 하거든요. 얘는 기호로 이렇게 쓰죠. 이건 그리스 알파벳 파이의 소문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것도 파이고요. 이것도 파이입니다. 둘 다 파이라고 있고요. 헷갈리네. 얘가 이걸 거고 얘가 이걸 거야. 반대인가? 반대 같다. 얘가 phi 같다. 얘가 phi고 얘가 pi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집합은 그리스 알파벳 파이를 이용해서 나타낸다. 그리고 파이는 이제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원소의 개수가 0개죠. 그러면 셀 수 있습니다. 카운터블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집합도 우리가 유한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그 원소의 개수를,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방법, 찾는 방법이 이제 집합을 n이라는 걸로 묶어서 표현하면은 na, 그럼 이제 이게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와라 라는 표현이죠. 기억이 나죠? 괜찮지? 이런 것들은.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니? 얘는 원소의 개수가 없으니까 0이고요. 얘는 어떻게 되겠니? 얘는 이 집합 안에 공집합이라는 원소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원소가 1개입니다. 그죠? 아니야? 헷갈려? 이 집합 안에 원소가 몇 개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얘는 이 집합 안에 원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집합이기 때문에 0개고, 얘는 이 집합 기호 안에 얘라는 원소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원소의 개수를 1개라고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분 집합 봅시다. 부분 집합.
부분집합은 어떤 집합에서 원소들을 적당히 꺼낸 것을 우리가 그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소를 적당히 꺼내면 되는데 그 꺼낼 때는 꺼내는 기준이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막 꺼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합이 주어져 있을 때 원소가 1, 2, 3인 집합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여기서 원소를 꺼내면 되거든? 그럼 하나도 안 꺼낼 수 있을 거야. 하나만 꺼낼 수도 있을 거야. 두 개를 꺼낼 수도 있을 거야. 세 개를 꺼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자기 자신 1, 2, 3은 항상 나올 수 있고요. 공집합도 항상 등장하는 겁니다. 어떤 집합이 주어지건 공집합이란 자기 자신은 항상 그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데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집합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지인 부분집합이다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왜 그래요 하면 안 돼. 명칭이니까. 그래서 지인 부분집합이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집합들을 전부 지인 부분집합이다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특정한 원소 K개를 포함하는 것의 개수, 포함하지 않는 것의 개수,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것의 개수, 그냥 부분집합의 개수, 진 부분집합의 개수 그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93페이지 개념 노트를 한번 보십시오. 93페이지를 보시면은 부분집합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그 손가락 표시인지 손가락 표시 두 번째 거 보시면은 NA가 M이래. 원소의 개수가 M개인 부분집합입니다. 그랬을 때 이 원소의 개수가 N개인 부분집합은 2를 M번 곱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특정한 원소 A개를 포함하는 건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그 원소들을 지워주고 나머지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으면 되고요. 포함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함하지 않는 것도 걔네들을 빼면 됩니다. 항상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것들은 전체 원소의 개수에서 그 원소들을 지워주고 나머지 원소를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지인 부분집합은 자기 자신 한 개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어렵지 않게 전부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거기 밑에다가 하나를 써두십시다. 특정한 원소 K개를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 잠깐만요. 특정한 원소 K개를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팁 위에 쓰라는 이야기야. 팁 위에 진 부분집합에서 2의 4제곱 마이너스는 15라고 했지. 거기다가 이제 특정한 원소 K개를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부분집합이라는 겁니다. 전체 원소의 개수를 M개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전체에서 하나도 없는 걸 빼면 돼. 그러면 적어도 하나 포함하는 게 남습니다. 전체 개수에서 하나도 없는 걸 빼면 돼. 지금 알아듣고 있니? 이거 기억나요? 원소가 만약에 집합이 너 잘 못 알아듣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 짝수를 모두 포함하는 부분집합 몇 개예요? 원소 전체 몇 개 있어? 10개 있지. 10개 중에 짝수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 똑같습니다. 그걸 지워요. 그럼 홀수가 몇 개 남아요? 그거로 부분집합의 개수 찾으면 돼. 왜 그럴까? 13579로 부분집합을 만들면 32개가 만들어질 거야. 거기다가 24680을 다 집어넣는다고. 그럼 24680을 모두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되는 거고 24680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13579로 만들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원소 K개를 적어도 하나 포함한다는 건 전체 개수에서 특정한 원소 K개를 지우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거는 K개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야. 하나도 포함하지 않은 걸 전체 개수에서 빼면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역집합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역집합이라는 건 그냥 이런
그 용어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멱집합이 무엇인지 막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게 멱집합이구나 라고 이제 이런 걸 해석만 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PA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파워 셋이거든요. 멱집합이. 그래서 PA라고 쓰는데 얘는 정의되기를 원소가 집합입니다. 이 집합은 뭐냐면 A의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 그걸 우리가 멱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용어는 몰라도 된다고요. 이것만 해석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A 집합이 1과 2가 있대. 그러면 PA의 원소들은 뭐냐? 1, 2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들을 여기다가 다 쓰면 돼. 부분 집합을 만드는 방법은 내가 원소를 적당히 꺼내면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아무것도 안 꺼낼 때 1만 꺼낼 때 2만 꺼낼 때 1, 2를 꺼낼 때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겠지. 그럼 그건 뭐냐면 PA의 원소의 개수는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랑 같아. 이해돼요? 시우님 할 말 있어? 괜찮아?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수를 찾아주면 그게 바로 원소의 개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집합의 상등이라고 나와요. 서로 같은 집합.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건 두 집합의 원소가 똑같으면 우리는 같은 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B가 A의 부분 집합이 된다면 우리는 그 두 집합을 같은 집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마음이 급했는데 진도 계획표가 여기까지예요. 내가 집합을 끝내야 되는 줄 알았어. 집합을 끝내야 되는 줄 알고 내가 오늘 1일 테스트를 집합을 끝까지 찾았는데 끝까지로 만들었는데 뭐 앞에 것들만 풀면 될 것 같아요. 1일 테스트는 12번까지만 풀면 될 것 같고 뭔 얘기 하나 해줄라 했는데 뭘 얘기해주는 거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된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집합의 연산 전까지 이거는 금방